헷갈리고 있어서 일단 두 분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먼저 인사를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두 사람의 감독인 반박지은이고 오늘 개봉 첫 GV거든요.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업은 회사원, 부업은 한국국적유부녀 레즈비언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엄청 많이 와주셨는데 GV인 만큼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GV의 시간을 사람들이 30분, 40분 정도 하는데 오늘은 영화사에서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주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오신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싶고 아마 감독님도 관객하고의 첫 만남이니까 그런 질문 들어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사실 마음을 준비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들어오기 전에 김규진 작가님에게 회사원 유부녀의 직원인데 김규진 작가님에게 첫 번째 질문을 어떻게 보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을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영화제를 돌 때 이 영화를 보지 않아서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영화를 보기 전에 두 부부를 기사에서 접해줬을 때보다 훨씬 친밀하고 남 같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엄청 가까이 가 있잖아요. 그 인선님 모공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런지 되게 가까이서 두 분의 삶을 관찰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영화제 상영 이후에 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혹시 추가한 장면이나 아니면 영화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이건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그럼 헷갈리네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이 헷갈려요. 아마 영화를 처음 보신 분도 있고 2번 이상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영화에서 뭐 추가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추가됐는지 딱 한 군데를 말씀드린다면은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두 분이 결혼했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주 짧게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나오는데 어쨌든 두 분이 그 병간호를 하면서 인선님이 아프시면서 수연님이 보호자로 항상 동행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두 분이 계속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가 그 병간호를 하면서 보호자로서 내가 보호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적인 서류가 필요하겠다. 그 법적인 서류가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수연님 말씀에 의하면은 나름 부차적인 설명 필요 없이 나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바로 이제 의료진들도 그럼 들어와서 상담할 때 같이 설명 들어라. 이렇게 되게 쉽게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영화를 찍고 난 후에 이야기를 좀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마지막 장면을 추가를 했습니다. 결혼식 장면이 마지막에 들어간 버전이 영화제 때 없었는데 새롭게 들어간 버전이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장면을 감독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오늘 어떤 감상 가지고 있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관객석에서 질문 혹은 감독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것, 뭐 감상 이런 얘기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4개 정도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질문하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뭐 약간 상황을 봐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손을 들어주실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용감하게 저 끝에 네. 끝에 바뀌었군요. 이제 비슷하네요. 감독님
감독님께서 어떻게 처음에 그 두 분을 알게 되시고 이렇게 영화를 찍을 계획을 하셨는지 처음에 그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영화 초반에도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두 분을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니고 두 분을 찍고 싶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두 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되게 단순한 생각, 그게 되게 컸었기 때문에 두 분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처음에는 인선님에게 이메일을 썼었어요. 만나보고 싶다. 같은 베를린에 사는 후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인선님이 다행히 되게 흔쾌히 만나자고 해서 만났었고 그때 이제 뭐 베를린 한인교회라든가 아니면은 호스피스 이종만하는 호스피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두 분과 가까워지고 싶었기 때문에 교회도 나가보고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두 분과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제 두 분을 찍어도 되겠다라는 좀 확신이 들었었어요.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 약간 그 나이대 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어른이시면 좀 몸도 무겁고 몸도 빠르지 않고 잘 안 움직이시려 하시고 뭔가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좀 다친 사람, 좀 꼰대 같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두 분을 만났을 때 그게 좀 달랐었거든요. 좀 열려 있다고 느껴지기도 했었고 되게 제가 하는 말을 그냥 가감없이 들어주시고 뭔가 그냥 그러냐 그렇게 하나의 의견으로 경청을 해주시니까 뭔가 같이 작업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인선님한테 먼저 영화를 찍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수연님이 커밍아웃을 했던 상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선님 먼저 묻고 조심스럽게 수연님한테 물으니까 수연님도 괜찮겠다 해서 두 분을 같이 찍게 됐었어요. 네, 혹시 김윤선 선생님이 한국에 뭐 몇 번 2029년부터 오셔서 많은 강연회나 뭐 축제나 이런 데 다니셨는데 만나보신 분 계세요? 만나보신 분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한 분. 저 약간 운명의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여기 한 분 또 계시구나. 그 만나보신 분들 혹시 김인선 선생님의 그 영화에서의 모습과 만났을 때의 모습 이런 얘기 가지고 소회를 좀 나눠주실 게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저는 2019년에 김인선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나이 선생님이 그냥 나이든 레즈비언 이게 아니라 그냥 본인 자체가 되게 슈퍼스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그때 당시에 왔었던 한 100명 넘는 청중들에게 일일이 악수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괜찮다 미래가 있다 죽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힘들면 베를린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베를린 이민 상담을 나중에 하고 근데 너무 유쾌해서 저는 그런 약간 나이 드신 분하고의 그 교류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지금도 정치에 나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레즈비언 대통령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너무 반가웠고 이 슈퍼스타성이 아마 영화에 약간 좀 덜 들어갔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막 감독님이 뭐 이제 한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고 센세이션이신데라고 했을 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렇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슈퍼스타의 면모를 느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혹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거면은 나중에라도 손을 들어서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든든하고요. 너무 좋네요.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여기 그때. 예. 사실 그 경화제를 지금 놓쳐가지고 이렇게 못 보나 했는데 이렇게 개봉이 되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 영광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이전에 어떤 전시회에서 그 두 분의 사진을 처음 보고 그 얘기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그 분들의 약간
최전쟁이 못 보고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영화가 나오게 되고 되게 밀착된 삶을 볼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되게 가까이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영화 구성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전사를 많이 보여주거나 아니면 되게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옆에서 보는 이야기, 그냥 관찰하는, 보는, 그렇게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되게 구성이 돼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보기 전에 생각한 거랑 좀 달라가지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구성하게 된 좀 사연, 원인, 이유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옛날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 눈물을 머금고 뺀 전사들이 많고 두 분이 어쨌든 70년대에 한국에서 독일로 가셨으니까 그런 간호사로서 활동했던 이야기도 있고 뭔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간호사로서 투쟁했던 얘기 같은 것도 빠지게 되고 뭔가 두 분이 만났을 상황 그런 얘기도 사실은 지금 관계에 의해서 어떤 만남이 있었었나 그런 되게 기본적인 얘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분의 관계는 지금 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은 필요한 것만 넣고 싶었었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관객들이 두 분을 최대한 가까이서 느끼면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보면은 한식을 굉장히 많이 해드시잖아요. 그만큼 두 분이 독일에서 산 세월이 50년 가까이 되지만 영화상으로는 여전히 한식을 먹고 있고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고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관객들이 좀 느꼈으면 했었고 그 현재의 관계가 어떤지를 영화에서 보여주면은 관객들이 좀 더 두 분의 사랑을 과거에 있었던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지금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됐었어요. 사실 김인선 선생님의 전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도 사실 한국 현대사에 연결해서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살아오는 세월만큼의 두께만큼 사실 레이어가 많아서 감독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지에 대한 전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대답을 듣고 이 영화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1970년대 파독 광부나 간호사 투쟁 관련해서 이 독일에서 이민법 바꾸면서 이 광부들을 간호사들이 끌어안으면서 이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제 이 독일 사회에서의 사실 여성과 이 남성 사이에서의 연대도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독일 이민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이제 전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사는 굉장히 이성의 중심적이고 한편으로는 여성의 희생을 굉장히 영웅화해서 사실 그 이야기 뒤편에 다른 이야기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김인선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노년 레즈비언이 이 영화를 약간 겹쳐보면 이 70년대의 파독광부나 간호사 얘기가 또 되게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영화 바깥의 가지들을 여기서 감독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오진 않았지만 이분의 삶 자체가 되게 사실 그 주변의 가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적 텍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질문과 함께 들기도 했습니다. 네, 사족이 길었습니다. 네, 혹시 네, 여기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우선 감사를 조금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작년에 이제 그 퀘어 영화 스터디라는 제가 하는 이제 퀘어 독립영화 보는 모임에서 공동체 상영으로 제 감독님 두 사람 영화를 봤었고요. 그때 이제 국내 개봉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1년 전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이렇게 이제 더 큰 영화관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영화를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두 번째 보는데 이제
처음 볼 때랑 좀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 궁금해진 점이 이제 두 분이 화면에서 이제 간혹 그 주변 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나 가족들 간의 사이에서 이제 두 분의 관계를 알리지 않고 또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커밍아웃을 결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미묘한 기류 속에서 좀 그 약간 줄다리기 같은 그러니까 약간 긴장감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교회분들이랑 이제 그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 권사님은 잘 모르시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어물쩍 넘어가시는 부분도 장면도 있었고 그 이제 김인성 선생님께서 한국에 왔다가 가셔서 그 조카들이 한국에서 난 기사들을 보고 이제 연락을 해오고 많이 가족들이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도 새롭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그 두 분과 지내시면서 촬영을 하실 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유대감을 형성한 공동체 안에서 두 분의 관계를 그릴 때 어떤 점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더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셨는지 약간 그런 관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화상에서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했던 적도 없고 교인들이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두 분이 계속 교회에 나가시고 영화 장면 안에서 이제 인선님의 70번째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저는 좀 인선님 자체로 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그런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교회를 갔었고 어쨌든 교회 사람들과 계속 인사를 하다가 70번째 생일 인선님의 생일 때 와가지고 교회를 와서 뭐 다 잘 될 거야 그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인선님한테 향한 인사긴 하지만 두 분을 좀 받아주었던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측면이 있고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은 교회가 60년대, 70년대 간호사로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거든요. 인사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제독 간호사로 베른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70년대 간호사분들이 3년 계약으로 독일에 갔을 때 그 3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가셔야 됐던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도 이제 본인들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간호사들 데리고 왔었었는데 73년도에 오일 쇼크가 나면서 그런 외국인 노동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수도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가라고 해서 갑자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주권을 위한 서명운동도 하고 그런 체조권, 노동권을 위한 서명운동도 했었는데 거기 교회에 계신 분들이 그 서명운동을 했던 당사자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는 교회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다른 교인을 만났을 때 이 관계에 대해서 묻기가 좀 힘들어서 물어보진 못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알고는 있었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래서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투쟁의 역사가 함께했던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의 힘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뭔가 서로 잘 알고 있는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연님이 교회에 안 왔으면은 인선님한테 짝꿍 어디 갔어 이렇게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점점 받아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김규진 작가님이 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오랜 커플을 한 30년 이상 지내면서 약간 지금 커플이 돼서 막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커플은 오랫동안 어떻게 그 커플을 유지하는지가 좀 궁금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본인의 약간 미래, 본인의 어떤 가족 안에서의 미래 이런 거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왜 나이든 레즈비언을 만난다는 게 어떤 특별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 노년의 퀴어 선배들을 만나는 건 여전히 특별한 경험인데 한국에 계신 명우 형은 아무래도 싱글이다 보니까 지금 방금 제가 영화를 본 그 인선 수영 부부 얘기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특히 그 마지막에 킬러씬이 하나 있잖아요. 두 분이 춤을 추면서 막 로션을 발라준 얘기를 하다가 약간 에휴 그게 섹스지 이러시는데 아 저것이 미래인가? 라는 생각도 얼핏 들고 그래서 뭐 저희 미래가 완전히 같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의 하나로 보게 되는 것은 너무 반가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킬러씬 너무 재밌게 봤는데 사실 레즈비언 커플 스테레오타입에 뭐 한 달이 있으면 동거하고 3개월 있으면 섹스리스가 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농담으로 하는데 아 지금 저 수연님은 우리 섹스는 파스를 받쳐주는 거고 연고를 붙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아 굉장히 여러 가지 스테레오타입을 수용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는 씬이라서 보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니까 뭐 김규진 작가님에게도 포함해서 이 질문을 같이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이야기, 영화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경험 포함해서 다시 관객들에게 마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다음에 앞에 네, 영화 잘 봤고요. 질문이 좀 많은데 한 가지는 인서님이 책을 쓰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다음은 인서님이 그 호스피스 교육을 하시면서 하루에 30분을 자신에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인서님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뭘 하는 시간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같이 옆에서 들은 감독님은 혹시 그 얘기로부터 자신의 30분의 시간을 만들었을까 궁금했고 마지막 질문은 이 관계 맺기와 돌보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과 관계를 감독님이 맺으면서 그리고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감독님의 삶에 어떤 변화 혹은 과정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조금 몇 개 받고 같이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손을 마침 들어주셔서 여러분들도 입이 좀 풀리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저쪽 끝에 네, 마이크를 넘겨주십시오. 감독님 잘 기억하고 계세요? 30분 참으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그다음에 사실 영화도 영화인데 김규진 작가님 너무 팬이에요. 그래서 약간 나이든 그런 선배 레즈비언 분들의 어떤 그런 자료가 좀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앞으로의 30-40년 후를 생각할 때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와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 여자친구랑 아무래도 저도 조금 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결혼의 의미가 조금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서 결혼이 안 되는데 네가 생각하는 결혼의 뜻이 뭐냐라고 해서 제가 되게 당황을 했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해외에서 산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서 저한테는 당연히 이제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무언가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세레모니를 얘기를 하는 건지 뭐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그 대화 자체가. 근데 오늘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제 답을 보완해주지 않았을까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김규진 작가님께는 저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약간 육아까지 이미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 너무 궁금하고 지금 특히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없으시면 마이크 넘길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 여기 앞에 한 분 더 지금 받아보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김준 작가님도 본인 질문 잘 기표해 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저도 여자친구가 있는 레즈비언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그 영화의 주제 중에 죽음이랑 그 질병에 대한 좀 그것도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작가님한테 감독님한테 궁금하고 그리고 규진님한테는 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요새 규진님은 그 와이프분이랑 장래나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두 분에게 순서대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우선 영화에 나왔던 책은 완성을 하셨고요. 제목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이고 책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북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인선님이 그런 강의를 하셨다는 걸 저도 사실 까먹고 있었었는데 그 말을 사실은 저도 힘들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직장인인데 직장에 갔다가 퇴근을 하면서 좀 안 좋은 기운 같은 걸 가지고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인선님 이제 교육을 하실 때 30분을 자기를 쓰라고 했지만 이제 호스피스 그 환자 손님이라고 하거든요. 호스피스 그 나가는 것을. 그래서 손님을 만나고 와서 거기서 이제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몸을 다 털어내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데 저도 뭔가 머리로 생각할 때 안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행동을 저도 직접 해요. 이렇게 몸을 털면서 좀 안 좋았던 기운들을 떨쳐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쭤보셨던 게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저는 두 분의 관계 네. 저는 이게 저의 첫 장편 작품이기 때문에 주인공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을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뛰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주인공들과 관계를 맺고 이미 5년 이상을 만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저의 일상의 되게 많은 부분을 지금도 차지하고 있고 두 분을 만나러 가면 항상 저는 무조건 촬영하고 싶은데 우선 먹고 해라. 그래서 촬영 같은 게 좀 아무래도 딜이 후순위 밀릴 때도 있었었는데 근데 대신 같이 먹으면서 좀 친해질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 70대 이상의 분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두 분을 만날 때 인선 선생님, 수연 선생님 이렇게 코칭하는 게 아니라 약간 수연님, 인선님 해서 사실은 님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좀 불편하긴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왜 나를 이렇게 부르나 다른 사람들 나를 뭐 선생님,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대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좀 더 평등한 관계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익숙해졌으니까 뭐 저를 편하게 부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두 분의 속도 같은 게 되게 저와는 다르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같이 암스테르담에 한 번 간 적이 있었었는데 지도에서 검색했을 때는 한 20분이면 간다고 나왔었는데 두 분이랑 같이 갔을 때는 40분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도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고 두 분을 통해서 나이가 든다는 게 점점 느려지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 나이가 든다는 게 나의 예전 내가 생활하던 것만큼 될 수가 없다는 거구나.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좀 알게 됐고 제가 두 분을 통해서 그 세계를 배웠다면은
두 분도 저를 통해서 좀 그 세계를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용어 같은 것도 사실 요새 나온 용어가 많잖아요. 하다못해 뭐 구찌 펜 이런 단어도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알려드렸을 때 왜 이렇게 용어가 다 어렵냐, 이렇게 다 영어로 되어 있냐.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 대화들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죽음이라는 주제도 저는 깊게 생각은 해본 적 없었었는데 어쨌든 죽음이라는 건 사실 한 번 태어났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좀 두 분을 찍으면서 과몰입을 하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100시간 정도의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었는데 두 분이 그렇게 항상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좀 약간 농담식으로 하는 말씀이긴 한데 뭐 가는데 순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가는데 순서가 없으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고 누가 먼저 갈 수도 없겠구나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인선님이 저는 아플 거라는 걸 알지 못하고 사실 찍었기 때문에 인선님의 병을 발견했을 때 되게 당연히 수연님이 더 힘드셨겠지만 저도 찍으면서도 되게 힘들었었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같이 이겨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김규준 작가님도 죽음과 질병, 파트너와의 육아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네, 그럼요. 일단 그 질병 부분에서는 제가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저도 다큐멘터리를 되게 많이 찍혔는데 그렇게까지 사생활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정말 라보를 잘 쌓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퀴어들 관련된 수많은 클래스 중에서 유언장 쓰기 클래스가 항상 인기가 엄청 많아요. 거의 뭐 100명,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듣고는 하는데 그 이유는 법적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죽음 이후에 파트너에게 무언가를 넘기려면은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클래스는 다 각자 들으시고 꿀팁이 있다면은 서명은 안 되고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점 꼭 알아가시고요. 그 외에 다른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이 무엇인지 해답을 얻은 것 같다고 그 코멘트 주셨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사실 퀴어 커플들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애자들은 결혼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애는 안 낳는 거였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깊은 대화를 동반자와 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아는 그냥 기세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 기세로 전해지기 때문에 동네가 엄청난 4인 정상가정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냥 엄마 둘이에요 이러면은 다 약간 그렇구나 하고 좀 넘어가시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기세 엄마 둘이 용 이렇게 성격이 너무 중요하구나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죽음과 질병 이런 게 퀴어에서 사실 이 영화 너무 좋았던 게 제가 그동안 봤던 그 노년 레즈비언 커플이 나오는 퀴어 영화들은 한 명이 죽고 그 이후에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싼 굉장히 비장하고도 슬픈 이야기였는데 지금 살아계신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돌봐가는 과정을 보게 된다는 건 되게 복이다. 이런 영화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한국의 레즈비언들에게 굉장히 귀한 어쨌든 컨텐츠가 우리 앞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얘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네, 안녕하세요. 먼저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는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조금의 감상과 그리고 좀 이제 고견을 부탁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영화를 볼 때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서 이제 조금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제 보호자로 곁에 있을 수 있는 그 부분이 기억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작년 1월에 제가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사실 부모님보다 이제 애인이 옆에 있어줬으면 했거든요. 3, 4일간 이제 병원에 있고 제가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뭐 어떻게 이게 좀 사정이 잘 이렇게 돼서 이제 다행히도 애인이 좀 그때 있어주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 마음도 편하고 물론 애인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 진짜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지만 좀 이제 그걸 한번 겪고 나서 정말 좀 동성혼 법제화라던가 그 보호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것에 그런 좀 귀중함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절실하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그런 것도 함께 느낄 수 있었고요. 아마 다른 그런 커플 분들께도 이런 게 아마 좀 와닿았을 거라고 저는 감히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베를린에 작년에 한 1년 좀 넘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독일의 풍경을 보면서 좀 반갑기도 했었고요. 사실 감독님께 조금 어떻게 보면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를 찍으면서 좀 가장 좀 기뻤거나 혹은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또는 또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영화를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가장 힘들었던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요즘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고민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 먼 나라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퀴어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구글 같은 기업에서도 이제 DEI라고 해서 그런 다양성 정책 그리고 이제 퀴어 정책 그런 퀴어 프렌들리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 눈치를 봐야 돼서 실제로 우리 구글 코리아 한국에서도 그런 퀴어 축제를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어떻게 그냥 애인과 이렇게 둘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또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무기력함이 사실 퀴어로서도 그렇고 여성으로도 그렇고 이제 계속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다시 저한테 그런 무기력감과 좀 그런 혼란과 좀 그런 것들이 좀 온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뭐 소장님, 감독님, 작가님께서는 이런 순간이 올 때 좀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여기까지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기세희 김규진 작가님께 기업을 다니면서 혹시 변화하는 어떤 공기가 있는지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LGBTQLI 외교관 모임에 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미국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유토피아는 없고 결국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변화시켜야 된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좀 한국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은 최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만약 탄핵이 성공하게 된다면
원래는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2명 임명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반동성애 적인 분 2분이 됐을 거였지만 탄핵이 성공한다면 높은 확률로 진보적인 헌법재판관이 2분이 임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오히려 새옹지마로 운동에 되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열심히 같이 견디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전문적인 현실에 대한 일단 영화를 어떻게 찍으셨는지 얘기가 나중에 있지만 그 얘기는 지금 현실에 대한 얘기. 네, 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제가 잘 몰랐던 내용이고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본인 가족한테 커밍아웃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어려우면은 뭐 진짜 김규진님 같이 용감하신 분들도 있으신 거고 뭐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뭐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뭐 손을 흔들고 깃발을 나부깰 수도 있는 거고 뭐 국회의원한테 문자 하나라도 더 보낼 수 있는 거고 본인 아니면 뭐 그게 힘들면은 활동가들한테 후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직접 못 뛴다면은 그런 식으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조금씩 세상을 가끔씩 이게 세상이 바뀌나 그런 좌절감이 당연히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해 나가보자. 그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약간 새옹지마 같은 기분이 있는 것은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에서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이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들을 주축으로 한 그리고 신남성연대 같은 안티페미니스트 그룹들에게 사실상 거의 뭐 린치를 받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보고도 뭐 굉장히 중요한 정치 집단인 지금의 민주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사실 뭐 차별금지법 하나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 린치를 사회 전체가 그냥 지켜보거나 방치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번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 이 방치가 결국 사회 전체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모든 사실 미디어에서 그 극우 포퓰리즘들이 어떻게 문제인가라는 얘기를 이제야 하고 있고 그들 뒤에 뭐 기독교가 있다 누가 있다는 얘기를 뭐 신남성연대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제야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의 혼자 외롭게 일상했던 어떤 역사가 이제 모두의 문제가 드디어 됐다는 면에서 사실 저는 지금 별로 힘이 빠진 건 아니고 지금부터 사실 제대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연대든 어떤 운동이든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국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신 영화를 만드시면서 어떤 게 기쁘셨는지 어떤 게 인상적이었는지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선님이 저는 아플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좀 기뻤던 순간이라고 하면은 영화 마지막 장면을 찍으면서 저는 사실 이거 영화에 꼭 쓰이겠구나 이건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기쁜 순간이었죠. 저는 두 분이 그렇게 갑자기 춤을 출지는 몰랐었는데 그날 좀 밤 늦게까지 저희가 같이 있었고 이제 술도 좀 마셨고 그날 좀 기분이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조명이 제가 생일 선물로 드렸던 조명이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LP판을 가지고 와서 LP를 틀고 조명을 켜고 수연님, 인선님 앞으로 끌어내더니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허둥지둥 카메라들이 켜가지고 이렇게 퍼지고 있다가 그래서 그 장면을 찍고 이거 너무 좋다 보면서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행운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영화를 정말 찍게 잘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장면 모두 볼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게 봤습니다.
네,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2명 정도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이구 이제야. 네, 저쪽 끝에 한 분, 여기 가운데 한 분, 3분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 끝에 안녕하세요. 오늘 덕분에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 특히 영화 보면서 굉장히 울컥하기도 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30대의 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게 된 건 규진님 덕분이었는데 오늘은 또 70대의 저를 상상해보고 그려볼 수 있었던 거는 감독님과 두 분의 덕택인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의 제작 법 혹은 방식에 대한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다큐멘터리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다 보니까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미리 무언가를 다 그려놓고 구상하고 찍는 거는 불가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중간에 이제 인선님께서 병이 발병을 하시면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작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런 예측 불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스토리를 또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질문을 두 분 마저 듣고 한꺼번에 답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 가운데. 네,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분까지.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를 너무 잘 봤고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께서 좀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저도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서 좀 궁금한 것 같은데 독일에서 촬영은 어떠셨는지 그 외국인 입장으로 촬영하셨을 때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여자친구 데리고 꼭 두 번 다시 보러 오겠습니다.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영화 찍으면서 이제 많은 장면들 촬영하셨을 텐데 혹시 이것만큼은 영화에 넣고 싶었는데 뺐다 하는 장면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만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여기 손을 너무 간절하게 들었던 분이 있어서 마지막 그걸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연히 그냥 오늘 신문을 보다가 사실은 이분들이 독일에서 간호사고 호스피스와 돌봄 활동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영화를 좀 응원해주고 싶어서 영화를 보러 왔고요. 제가 이제 생각한 조금 분위기랑은 조금 다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분위기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저도 뭐 여자고 다른 분들이 이제 노후라든가 건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섣부른 말이지만 그냥 한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산업 의료 쪽에서 일을 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뭐 대학교 때부터 항상 성희롱을 당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뭐 레지던트나 인턴을 할 때 교수님 옆에 앉게 하거나 소리 따르게 하거나 그런 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김인선 씨가 아픈 거, 뭐 유방암이나 자궁에 대한 질환 이런 것들이 저는 한국에서 여자들이 결혼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내가 여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 부분 아니면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덧붙이는 거는 이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여자로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나 자신으로 인정을 못 받거나 결혼을 하라는 압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듣고 있으면서 약간 울컥하는 감정이 들어서 그냥 여기 오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좋은 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다 인연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도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저도 나이가 좀 있는 여자인데 그냥 한 말씀을 저보다는 조금 더 어리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환자를 조금 봤던 경험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싱을 건강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라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사를 받았네요. 혹시 지금 더 마지막 정말 나는 네 이럴 줄 알았어. 마지막으로 저 마이크 주문한테 마이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인선님께서는 지금 이종 문화관의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영화의 장면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좀 암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컨대 70살 생리잔치 이후에 차례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다라고 하신 부분이 특히 인상이 깊은데 베를린에 살고 있고 인선님과 수연님께서는 한국에도 조금씩 연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머지않음을 느끼는 인선님의 장면을 보면서 두 분은 어디서 죽기로 결심하셨을까? 이종 문화 호스피스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네, 하나씩 최근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두 분이 이종문화관의 호스피스도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테고 준비도 하고 계시고 예를 들면은 인선님 어머니의 장례를 두 분이 치러졌었거든요. 그 수장을 하셨었는데 두 분도 그래서 장례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놨다고 해요. 어머니처럼 수장을 하고 싶다고 그거를 서류도 결정을 하셨고 그런 유언장 같은 것도 써놓고 그런 죽었을 때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 장례 보험 같은 것도 들어놓으셨고 그리고 유언장 같은 거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상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효력 같은 걸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대답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영화 찍었을 때 어떠셨는지. 아까운데 뺀 장면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의 전사를 좀 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수연님 얘기 같은 게 좀 저는 재미있었던 게 있는데 빠진 장면이 있거든요. 수연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원래부터 여자를 만나셨던 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간호사로 일했을 때 20대니까 이제 젊은 간호사들끼리 술집에 같이 놀러 갔을 때요. 약간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주죠. 저는 근데 술집에 놀러 가서 남자들이 이제 동료들한테 같이 춤을 추자고 요청을 했는데 수연님은 이제 이 동료들을 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동료들 나중에 이제 마르크를 좀 쥐어주면서 영화라도 보고 오라. 그래서 수연님 따로 영화 보러 가고 동료들은 이제 수연님 없이 술집에 놀러 갔었다가 그런 얘기도 있었었고 네 그런 수연님의 뭔가 좀 남성스러운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묘사하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아쉽게도 빠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서 촬영하는 경험 저는 어쨌든 두 분 집에서 거의 촬영을 하긴 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분이 이제 이웃을 만나는 장면들이 몇 면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생각보다 의외로 저를 받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도 되게 어색해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찍나 보다 하고 그 이웃 아저씨도 그냥 같이 맥주 마시라 이렇게 붙잡는 장면도 있고 해서 뭔가 두 분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저도 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게 아닌가. 뭔가 회의 같은 거를 같이 따라간 적도 있는데 찍어라 뭐 자기소개 한번 하고 찍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도 있어가지고 두 분이 그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저까지도 잘 받아들여졌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토리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그 다큐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건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되게 기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20대, 30대들이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한테 롤모델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롤모델을 보여주고 싶었었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를 통해서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제일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순간에 내가 이걸 찍어도 되는 걸까 과연 감히 카메라 들이면도 되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있기도 했었고 그런 고민이 들었을 때 두 분한테 여쭤보기도 했었었고요. 그런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그런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그걸 놓고 찍기 때문에 이야기가 제가 항상 정해놓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없는데 그렇게 발생하는 현실들을 이제 만들면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편집 과정에서 넣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갔었어요. 네, 이제 우리가 2분이 남았고 2분의 시간의 한 축은 김규진 작가님에게 마지막 마이크를 드릴게요. 아까 화제머니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한 답을 본인은 어떻게 상상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영화에 대한 감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들어보고 그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김규진 작가님 네, 들어주시죠. 저는 생각보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미루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확실한 것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봐야 나에 대한 상상력도 풍부해진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항상 TMI지만 저의 삶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들이 많으실 텐데 동료들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면은 그 뒤의 제너레이션은 조금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약간 마지막 마이크를 마누님한테 드리고 싶기 전에 일단 저는 약간 다정하고 친절하고 행복한 할머니들을 한국에서 보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게 독일이기 때문에 가능할까? 우리 한국엔 다 노인들이 화가 나 있는데. 중간에 연금생활자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닐까요? 너무 중요하죠. 일단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연금 생활과 이 국가의 변화, 정치의 변화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또 정치 정덕으로서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 아니고 이제 독일에 계신 주인공 두 분이 관객들한테 해주신 말이 있거든요. 그걸 전하면 좋겠는데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 크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그래서 용기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영화 보시고 뭐 좋았든 별로였든 SNS에 올려주시면 다른 사람들 볼 수 있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영화는 첫 주 개봉 스코어가 너무 중요해요. 첫 주 개봉 스코어에 따라 그 다음 일정이 잡히니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영화 보고 가신 분들 꼭 SNS에 홍보해 주시고 영화 또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